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오늘은 오전장만 열렸었는데요. 오늘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특히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S&P 500과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3만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진 상태로 끝났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종가 기준 오늘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정말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결국 기다리던 조정은 오늘도 오지 않은 거죠. 제가 인디언 기우제 얘기 드렸잖아요. 언젠가는 옵니다. 언젠가는 오는데 언제 올지 얼마나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을 뿐이죠. 네, 오늘은 나스닥이 장이 좋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던 팡 기업들도 대부분 뭐 약하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우리의 테슬라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600을 찍을 뻔했어요. 598.78까지 상승을 했다가 밀렸는데 정말 600을 찍을 뻔했고, 밀린 이유는 간단하죠. 500에서 돌파하는데 힘이 들었었잖아요. 왜냐하면 전고점이고 또 5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인해서 차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시키느냐고 500에서 이제 방지턱에 걸린 듯이 걸려 있었는데 600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차익 실현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600도 한 번에 돌파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단 500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한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거의 400부터 얘기하면은 거의 5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해서 지금 500대보다는 매도세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의 이런 차트 모양을 흔히 유성형이라고 불러요. 생긴 게 이제 유성처럼 생겼죠. 그래서 뭐 양봉인지 음봉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고점까지 올라갔던 가격을 매도세가 강하게 때려서 밑으로 끌어내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이 윗부근에서 그만큼 엄청나게 강하다는 증거예요. 이 유성형은 사실 몸통이 짧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길수록 더 모양의 신빙성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600이라는 상징적인 저항선 근처에서 나타났다는 걸로 봐서 충분히 유성형 캔들로 볼만 하고요. 이 모양은 매도세가 위로 올라간 가격을 강하게 밑으로 끌어내린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강력한 매도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끝내고 하락으로 반전을 하는 하락 반전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얘기고, 테슬라는 지금 다음 달에 S&P 500에 편입이 예정돼 있어서 그때까지는 엄청난 수요가 계속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하락 반전할 것이다 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S&P 500대까지 기세를 유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으므로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차량 인도량 예측에서 90% 후반대에 대단한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2021년에 차량 인도 대수 예상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내년에 테슬라가 전 차종 합쳐서 86만 7천 대 정도를 인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예측치는 뭐 애널리스트들마다 다른데 한 70만 대 중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보다는 한 10만 대 많은 거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100만 대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 중간 정도라고 딱 볼 수가 있겠네요. 뭐 합리적인 예상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에 근거하여 내년에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수익을 올릴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예상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가 텍사스가 기초공사를 끝내고 생산시설을 위한 건물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텍사스는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5월에 일단 1차 생산시설은 완공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 내년 한 3Q, 정말 빠르면 2Q 정도부터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되는데, 이 기가 텍사스는 어떻게 보면 사이버 트럭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 사이버 트럭이라고 불릴 정도고 사이버 트럭을 위한 공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이버 트럭이 노리는 이 픽업 트럭의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큰데 이게 연간 2%씩 계속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거의 연간 1조 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현재는 GM, 포드, 쉐보레가 시장을 제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미국에서 픽업 트럭의 연간 판매량 1등부터 3등까지인데요. 보시면 대체로 한 연간 평균적으로 50만 대 정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테슬라는 지금 미국에서 차종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가솔린차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모든 차 통틀어서 가장 잘 팔리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럭셔리카 중에서 지금 차종 불문하고 가솔린차까지 포함해서 가장 잘 팔리는 차고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나왔다 하면은 그 차종에서 거의 탑을 먹습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 시장도 뭐 당장 한 번에 탑을 먹진 못하겠지만 향후 하다못해 넘버 3 안에만 든다고 하더라도 연간 50만 대 정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전 세계에서 모든 차종 다 통틀어서 50만 대 판매를 했죠.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이 픽업 트럭 시장에서만 50만 대를 팔 수 있게 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감이 안 오는 수준입니다. 정말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시장을 정주준하는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 나온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기가 샹하이 근처에 약 4,200만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640만 달러 정도를 들여서 슈퍼차저를 만들기 위한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연간 1만 개의 슈퍼차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2만 개가 조금 넘죠? 그걸 생각하면 연간 1만 개의 슈퍼차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란 거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지금 고속도로 상에 단 2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개시라고 해야 되나요? 슈퍼차저 개장식을 할 정도인데, 지금 중국에 단 2개밖에 슈퍼차저가 없는데도 지금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면, 물론 그게 다 1년에 다 중국 내에 설치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슈퍼차저의 개수가 불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 테슬라가 드디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제치고 미국에서 6번째로 큰 회사 빅6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빅5라 그러죠. 시가총액 순서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을 가리키는데, 테슬라는 그 한참 밑이었어요. 그래서 이 빅5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적도 할 수 없는, 쳐다도 볼 수 없는 밑이었는데 이제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6위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를 넣어서 빅6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지껏은 그 밑에 회사들과 워낙 차이가 났기 때문에, 또 바로 밑에 버크셔 해서웨이나 비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업 쪽에 가까운 회사지 빅5들의 기술주들과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테슬라는 같은 기술주고 성장주고 하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빅6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빅6가 탄생한 하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마무리를 했고요. 정말 일주일 내내 거의 오르기만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종목을 가지고 계시던 이번 주에는 웬만하면 오르시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와중에도 또 내리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번 주는 굉장히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조정을 걱정을 하세요. 근데 조정은 미뤄둔 숙제와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해야만 해요. 오늘 안 했으면 내일 해야 되고, 내일 안 했으면 내일 모레 해야 됩니다. 근데 미뤄왔던 숙제를 끝내고 나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뤄왔던 숙제와도 같은 조정도 오면은 좋아해야 합니다. 드디어 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주말도 편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말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